전북 지역에서 6일 연속 만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엔 15,0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내 환경단체 등이 안전한 광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옥정호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수자원 관리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밤 10시 47분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전북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6일 연속 만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6일 15,0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부터 6일 연속 만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6,397명, 정읍 730명, 남원 580명, 김제 567명 등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번 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협의회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공동 성명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을 이른바 슈퍼 면역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감염됐으니 그만큼 면역력도 높아졌을 테고 다시는 감염이 안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달까지 247명이 재감염됐다고 합니다. 이 비율로 보면 0.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수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재감염 비율이 1%에 그쳤지만 오미크론이 나온 뒤에는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의 바이러스 양과 개인별 면역력에 따라 재감염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출되는 바이러스의 양 같은 것이 또 재감염에 영향을 주겠고, 또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자연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감염 자체를 예방해 준 효과는 좀 떨어지고, 하지만 이제 걸리더라도 중증화로 진행되는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6개월마다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종식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옥정호 개발 논란 그 4번째 순서입니다. 결국 전북도 내 환경단체 등이 안전한 광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안 시민 우려는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닷새 앞둔 전북도청 앞입니다. 임실과 정읍에 걸쳐 있는 옥정호 지도에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러한 개발을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시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것인지 보여주는 행위 예술입니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3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상수원 난개발을 우려합니다.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어렵게 합의한 옥정호 수역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담긴 그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임실군이 옥정호에 짓고 있는 이른바 조망 데크를 난개발의 신호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임실과 정읍 지역에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에 철기둥을 세워 구조물을 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 전에 불법으로 착공한 정황도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것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철거하는 것 또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틀을 전라북도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임실군은 이 밖에도 400m 길이의 출렁다리와 짚라인, 하늘 산책로도 곧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옥정호 주변으로 산악 레포츠 시설과 캠핑장 등 관광 기반 시설도 점차 늘려갈 방침입니다. 옥정호가 오염이 돼서 정읍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진짜 걱정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물이 이렇게 못 오죠. 정읍시 또한 옥정호와 구절초 테마공원을 연계한 관광개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지만 두 기관은 하나같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대신에 대체로 이런 시설 정도는 뭐 둘레길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해줬던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최근 5년 동안 옥정호 수질은 나빠지는 추세라고 주장합니다. 옥정호의 수질을 보여주는 총 유기탄소 TOC와 총인 모두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댐 유역의 협의체들을 구성을 하고요. 여기에는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행정기관이 참여해서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옥정호 같은 경우는 상생협력 선언에서 이런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라고 해놓고 이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7년 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옥정호 개발 논란. 생업을 뒤로한 시민들은 여전히 안전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는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전북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17일 송하진 지사 주재로 대통령 당선인 전북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북 공약의 정부 정책, 연계, 정책 추진단 운영, 중점 사업 구체화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전라북도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과 전북 금융 중심지 지정, 지리산과 동북권 관광벨트 구축 사업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 16일 밤 10시 47분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70대 A씨와 그의 처남 3명이 숨졌고 A씨 아내는 불이 번지기 전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처남 3명은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아내는 갑자기 펑 소리가 나서 거실을 보니까 불이 나 있었다며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신변을 비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해 징역 12년이 확정된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려 또다시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2014년부터 교회 화재 보험료와 교회 돈 등 1억 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북도 등 지자체와 발주처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면 공공공사 조기 집행을 대표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건설사들을 옥죄고 지역 경제를 좀먹을 위험성도 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우선 성금을 법정 최대 한도인 70%까지 반강제적으로 타가도록 하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 선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회사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져가도록 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선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선급금의 1%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데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을 경우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선금을 무더기로 떠하는 업체들은 하반기 들어 기성이 급격하게 줄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사업 대부분을 긴급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충분한 설계 기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발주가 어려워져서 건설업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방채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역 예산 운영의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상황에서 지급할 선급금 확보를 위해 채무 상환보다는 오히려 빚을 더 내 자금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10,000그루에 달하는 장미원이 조성됐습니다. 임실군은 임실 치즈 테마파크 4계절 장미원 내에 장미 90종 10,000주를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 테마파크에 심어진 장미들은 5월 말부터 꽃망울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순창군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AI 스피커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이 보급하는 AI 스피커는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만 65세 이상 순천 국민으로 전화 상담 후 접수하면 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여기에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